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굿모닝 인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구속 집행정지로 자택에 머물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됩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이었습니다. 헬로윈데이가 끼어있는 주말을 맞아 클럽들은 휴업에 들어갔지만 파티룸과 술집 등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좁은 공간에 5, 60명이 들어가는 파티룸은 감염 위험이 큰 곳이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성당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졌습니다. 한 명은 참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 신자에게 참수당한 지 13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 프랑스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구속 집행정지로 자택에 머물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조창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처음 불거진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재산 의혹. 경쟁자이던 박근혜 후보 측 의혹 제기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제가 재산을 남의 이름을 숨겨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 검찰과 특검이 잇따라 수사에 착수했지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부터 약 3년 반 동안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결국 13년 동안 이어진 의혹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며 횡령과 뇌물수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못 봤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신변정리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월요일 이 전 대통령을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물러나면서 내년 4월 후임 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죠.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낼지 여부가 큰 관심이었는데 공천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열리는 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규도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공천 여부에 말을 아꼈던 이낙연 대표는 유권자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민주당 규정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당 소속 인사들의 성추문 사건에 따른 재선거인 만큼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도부는 단서 조항을 넣어 후보 공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오는 주말 동안 전당원 투표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온라인 투표가 될 것이고요. 결과가 곧 나온 대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후보 공천 기류가 강한 만큼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올 경우 당헌 개정과 공천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선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박주민 의원 등이, 부산시장 후보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혜영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러 인물이 후보로 거론되고는 있지만
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현실을 반영한 듯 당내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힘을 합쳐 반문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설이 나올 때마다 번번이 혹평을 쏟아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치적인 역량이라는 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도대체 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느냐 하는 생각을 갖다. 하지만 당내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는 안 대표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진들은 김상훈 당 경선준비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안 대표 등 당 안팎의 잠재적 후보군을 존중해달라는 뜻을 전달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체격을 더 키워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반문연대를 만들자는 건데 안 대표의 후원회장이었던 최상용 전 주일대사도 최근 김 위원장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대표를 서울시장 선거에 범야권 후보로 내세우면 어떻겠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안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등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반문연대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야권연대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원래 어제 열릴 예정이던 청와대 국정감사가 다음 달 4일로 연기됐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국감 직전 대거 불참을 통보하면서 야당이 강력 반발한 결과인데요. 여지는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장. 국민의힘 의원 좌석들이 텅 비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7명이 그제 대거 불출석을 통보하자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비운 겁니다.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온 서 실장은 자가격리를 이유로, 김 수석은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중요 임무가 안보와 정책인데 안보실장이 빠진 청와대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여야 원내 지도부는 서 실장 출석을 전제로 다음 달 4일에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감 연기를 저희들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다음 주 수요일로 개최하게 됐다는 말.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관례였다며 불출석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3년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 세무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기록을 확보했는데 영등포 세무서는 윤 전 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입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에게 골프 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당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나 기각했고 체포 송환된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반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 1과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얘기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윤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팀의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윤 전 서장 등 관련 인물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원도 9시간 만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정 의원 측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실제 강제 구인이 이루어질진 미지수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총 투표수 186표 중 가 167표, 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고자 했던 그날은 수사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청구한 그 부분, 그게 정교육의 행위 중에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지 9시간 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실제 정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에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프랑스 니스의 한 성당에서 이슬람 신자의 흉기 테러로 3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 중 1명은 참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 신자에게 참수된 지 13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 프랑스 전역이 공포에 빠졌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경찰이 성당 밖을 둘러싸고 있고 몇 차례 총소리가 들리자 내부로 진입합니다. 이후 누군가가 들것에 실려 나와 구급차로 이송됩니다. 프랑스 남부 니스의 한 성당에서 30대 무슬림 남성이 난입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중 1명인 70대 여성은 성당 내 성수대 앞에서 참수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경찰의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국은 범인과 이슬람 테러 단체와의 연계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Que l'auteur de ces actes qui n'a cessé de répéter en boucle devant nous Allahu Akbar alors qu'il était médicalisé sur place. 이번 테러는 프랑스가 이슬람 국가들과 심각한 갈등을 벌이는 와중에 발생한 만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약 2주 전 중학교 교사가 무슬림 소년에게 참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 풍자는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슬람 국가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을 짓밟으며 거세게 반프랑스 시위에 나섰습니다. Et se tiendra pour que la religion puisse continuer de s'exercer librement dans notre pays. Car notre pays c'est cela, ce sont nos valeurs. 니스 테러 사건 발생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 남성이 프랑스 영사관 경비원을 흉기로 찔렀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조금 전 내놨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이 남측에 있음에도 이 남측 보수 세력이 반북 대결 기회로 삼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광열 기자, 네. 우리 정부의 책임을 넘기면서 이 야당의 인권 문제 거론에도 발끈했군요. 그렇습니다.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일의 책임이 주민 통제를 못한 우리 정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는 사건 발생 이후 자기들이 서해 해상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발적 사건이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자기들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는 남조선의 보수력들이
만행이나 인권유린이란 말로 동족을 헐뜯는 데 피눈이 됐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공세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신 훼손 논란에 대해서도 남조선 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우선 책임은 남측에 있다. 시신 수색 노력에도 결실을 못 봤다. 우발적 사건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사우나 방문자를 중심으로 24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 자릿수 확진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의 한 사우나입니다. 지난 26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4명이 감염됐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사우나와 같은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한 것이 확인됐고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사우나 입구가 지하에 있어 건물의 다른 층 이용자와는 동선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습기와 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우나는 이미 여러 차례 집단 감염 위험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용인에서도 동문 골프 모임 누적 확진자가 51명으로 느는 등 소규모 확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 125명입니다. 이틀 연속 세 자릿수 확진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된 날로부터 일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긴 날은 엿새째입니다. 주말로 다가온 헬로윈데이가 또 다른 폭발적 감염으로 연결될까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아파트 단지 안이나 단지 내 주차장, 일명 도로외 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이 쉽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지 내 도로가 일반 도로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그런 건데 아직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7월 이곳에서 귀가하던 8살 아이가 달려오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실상 처벌이 힘듭니다. 아파트 등 별도의 통제가 이뤄지는 도로들은 사유지로 인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처벌 등의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숨진 아이의 부모가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보통상 2년을 넘기지 않는 게 판례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죽이고도 2년 미만의 처벌을 받는다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아이는 이미 죽었지만 더 이상 희생되는 것을 막고자. 실제로 도로외 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주택단지와 주차장에서의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어린애들은 특히 주의가 산만하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같이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아파트 내에서도 조금 법을 다시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돼 왔지만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로 외 지역의 생활 공간들이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최고 속도를 제한한다는 사고가 났을 때의 그 벌칙 조항 제대로 갖춰지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파트 교통사고의 99%가 과속이 원인인 만큼 저행운전과 함께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제타가 미국 남동부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최고 시속 175km의 강풍으로 3명이 숨지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에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정박됐던 배들이 뒤집히면서 선착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강풍의 위력에 큰 나무들이 쓰러지고 주택을 덮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God and he's protecting my family because if that truck wouldn't have been there, my papa and my granny would not be okay right now. Like it would be really bad. 강풍을 동반한 2등급 허리케인 제타는 현지 시각 28일 미국 남동부 연안에 상륙했습니다. 최고 시속 175km 강풍이 덮치며 최소 3명이 숨지고
6개 주 250만 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된 제타는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상당국은 제타가 내륙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타는 올해 들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한 11번째 폭풍으로 미 기상당국은 올해가 역대 가장 많은 폭풍이 미국을 침범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미중 갈등 격화가 우리에게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한편에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무섭게 성장해온 중국 기업들이 주춤한 사이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을 갖추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미국은 지난 8월 미국 기술을 사용한 경우 전 세계 통신 장비 1위인 중국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도록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해 중국도 애플과 퀄컴 등의 제재를 검토하는 등 미중 갈등이 무역을 넘어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N과 동아시아 연구원이 주최한 미중 외교 전략 포럼에선 미중 간 과학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을 높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체하기 어렵고 지배적인 기술 사업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안전하다. 중국만이 이제 가장 큰 위협이. 그걸 지금 막아주잖아요. 한국으로 봐서는 엄청난 기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특히 일정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캐나다, 인도 등 중견국 간 협력의 중요성도 제기됐습니다. Middle powers and emerging economies should become a pivotal group of countries which is able to provide a third options as a buffer against the ever-deepening U.S.-China rivalry and as a way to 다자 협력을 위해선 리더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Current leaders are able to describe the phenomenon, express exasperation, are worried about things. They protest and they say, we don't want you to be pushed left or right. But the emotion is not policy. There has to be a very clear, precise roadmap and steps to be taken. 한스 마울 독일 국제안보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견국들이 단기적 이익보단 장기적 관점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국내 클래식계를 이끌어갈 젊은 음악가를 발굴하기 위한 콩쿠르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에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참가자가 몰려 예술혼을 불태웠다는데요. 신용식 기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아름다운 클라리넷 선율이 무대 위에 울려 퍼집니다. 현란한 손놀림과 생동감 넘치는 몸짓은 연주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대학생 손상현 군은 낭만적인 연주로 제29회 성정음악 콩쿠르에서 클라리넷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흔치 않은 기회여서 무사히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어서 재능 있는 젊은 음악도를 발굴하기 위한 성정음악 콩쿠르는 올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다인 1,7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술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데 이를 마음껏 펼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음악 콩쿠르를 통해 가지고 젊은 음악도들이 그들의 음악을 표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어떻게 보면 음악을 통해서 우리 삶이 가치를 갖게 되는 이런 일을 쭉 해오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도 막지 못했던 음악을 향한 이들의 뜨거운 열정에서 국내 음악의 희망찬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영국의 한 동물원에 뭔가가 나타나 근육질의 호랑이마저 무장해제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과연 뭐였을까요? 영국 런던의 한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우리입니다. 호랑이 식탁 위에 뭔가 쌓여 있는데요. 헬로윈 하면 떠오르는 호박 조각, 재고랜턴입니다. 이게 대체 뭘까? 호랑이도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며 냄새를 맡는데요. 벼랑간 벌러덩 누워 꿈틀꿈틀 지렁이 춤을 추는 게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죠? 호랑이뿐만 아니라 프레리독과 수달도 잘 익은 호박을 맛봤다는데요. 모두 건강한 헬로윈 보내길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한 해변이 책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실을 통째로 옮겨왔다는데 무슨 일일까요? 백사장과 파라솔을 배경으로 책상이 가득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중인데요. 체험학습이라도 나온 걸까요? 실은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해변에 나와 야외 수업을 하는 겁니다. 어린 학생들의 감염을 우려한 이 해변의 소유주가 먼저 학교에 제안했다는데요. 잔잔한 파도 소리가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니 일석이조네요.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미국 곳곳에 움직이는 황금색 조각상이 등장했습니다. 투표를 장려하려고 만들었다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미국 링컨 기념관 앞에 황금색 조각상이 등장했습니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구호를 든 시위자를 군인들이 진압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뒤에서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호텔 앞.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의 치마 아래를 몰래 들여다보는 장면을 묘사했는데요. 사실 이 조각상들은 한 영화 감독이 기획해 배우가 직접 연기하는 겁니다. 조각상 받침대에 쓰인 문구가 의미심장한데요. 누구를 지지하란 의미인진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만큼은 아닌데요. 예년에 비하면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나아질 겁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6도인데요.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가까이 벌어집니다. 옷차림을 일교차에 맞게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평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아침도 다소 춥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동해안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차차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지에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춘천은 2.5도, 서산 2.8도, 대전은 3.5도, 대구는 5.5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릅니다. 서울 19도, 춘천 18도, 청주와 대전 19도, 광주 20도, 대구 19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중부와 호남에서, 월요일에는 충청과 남부, 제주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추워질 텐데요.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 수요일은 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할 텐데요.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